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어레이하고 배열과 스트럭처, 구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수를 표현하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이제 선언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 배열은 이제 스태틱하게, 즉 컴파일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C 언어의 문법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이제 캐릭터 타입 12개가 이제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배열로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은 캐릭터 타입이니까 이제 어드레스가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이게 11번째까지. 그래서 그 뒤가 이제 12번째가 되겠죠. 이건 이제 정수의 배열이 5개가 있다. 배열의 이름은 VAL, 발이다. 그러면 이제 정수는 이제 우리 64비트, X86 64비트 컴퓨터에서는 이제 32비트, 4바이트, 4832, 그래서 4바이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주소가 이렇게 다음 엘리먼트로 갈 때 이렇게 4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어드레스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4씩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더블은 이제 실수이지요. 실수의 배열이 3개가 있는데 이제 배열의 이름이 A지요. 실수는 X86에서 기본적으로 8바이트, 64비트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엘리먼트는 이제 어드레스가 8이 증가하고 그런 식으로 돼서 16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들의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P0부터 P2까지 3개의 포인터 변수가 선언이 된 건데요. 그게 이제 포인터는 중요하죠. 애초에 뭘 가리키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들의 어레이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는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64비트에서는 뭐 주소는 64비트로 표현하니까 포인터 변수는 당연히 64비트, 8바이트죠. 그래서 8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너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앞에 있는 t는 타입을 얘기하고 l은 이제 길이 또는 개수죠. 길이를 얘기하고 a는 이제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됩니다. a는 배열의 시작 주소, 즉 배열의 이름이 실제 시작 주소와 같게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이제 주소 상수와 같은 역할을 하죠. 배열의 이름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타입의 기본적인 이 타입의 크기가 L개에 있다 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L 곱하기 size of T개의 바이트들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서도 32비트죠. 4바이트짜리가 5개, 4, 5, 20바이트가 되는 거고, 뭐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이제 C 언어 문법에서 볼 때 이제 앞에서 봐왔던 int, var, 5라고 정수의 어레이 5개를 선언했을 때 이제 이와 같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엘리먼트가 1, 5, 2, 1, 3이 들어있고, 주소는 이제 32비트, 4바이트니까 4씩 증가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무슨 의미하냐. C 언어 문법이니까 금방 알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 0, 1, 2, 3, 4. 즉, 이 3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정수. 그냥 var은 이 어레이의 이름이죠. 어레이의 이름은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상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var은 이 x가 되는 거죠. x 시작 주소. 그리고 포인터가 되는 거죠. 시작 주소니까. 그 다음에 var 플러스 1은 이제 포인터 상수, 어레이의 그 시작 주소에다가 1을 더한 거죠. 그런데 이 어레이에다 1을 더하면 var 플러스 1이 x 더하기 1이 아니라 이 어레이가 정수의 어레이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1은 논리적인 더하기 1입니다.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엘리먼트,
그래서 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역시 포인터들의 연산이니까 계속 포인터가 되고요. val2는 0, 1, 2 요 엘리먼트인데 이거의 주소라고 했죠. 앰퍼센드가 붙어서. 그래서 x 더하기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val5는 없어요. 예, 여기인데 없죠. 없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발 플러스 1이 여기였죠. 이게 이제 x 더하기 4를 가리키고 있었으면 이게 이제 에스테리스크 그 안에 내용 그러면 이제 5를 나타내겠죠. 발 플러스 i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도 봤듯이 이 i는 정수로 1, 2, 3, 4 이렇게 증가를 하지만 실제로 얘는 포인터 역할을 하지요. 이 어레이의 이름, 시작 주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i는 이제 정수로 1, 2, 3, 4를 하지만 얘는 논리적으로 봐서 1이 증가할 때마다 다음 엘리먼트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4가 곱해집니다. 뭐 C어는 알고 있다면 이거 너무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example들을 보면은 C랭이 5로 define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nt zip dig C랭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마치 정수 어레이 여기는 5니까 정수 어레이 5개를 선언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타입 데피니션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타입 데피니션으로 선언한 타입은 zip dig라고 하는 게 타입으로 선언이 됐고 앞에 있는 이제 정확한 일종의 이 어레이의 구체적인 명세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zip dig라고 하는 게 하나의 타입으로 선언이 됐으니 zip dig cmu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int cmu g랭이 선언된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5개 엘리먼트이고 정수가 5개니까 이렇게 어사인이 초기화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CMU, MIT, UCB 이게 아마 이제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MIT, UC 버클리 이제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컴퓨터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 대학들이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이제 정수 어레이 3개가 선언이 되고 초기화가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을 보면은 임의로 이제 여기가 이제 어드레스 16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4씩 증가해가지고 맨 끝, 그 다음이 이제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로 이제 선언이 되었고, 이 순서로, 이제 컴파일이 되어서 메모리 할당이 됐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나온 MIT가 연이어서, 여기 뒤에 36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56부터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항상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런 순서가 연이어서 딱 된다라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이 zip dig라고 하는 게 타입 데피니션으로 선언이 돼서 이게 타입으로 봤을 때 앞에 있던 이제 명세 int와 g랭에 해당하는 5가 cmu라는 이름이 어레이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타입이라는 거죠. 이그젬플이 또 이제 나왔는데요. Z는 여기서 Z는 어레이죠. 어레이 이름이죠. 즉 어레이의 이름은 어레이의 시작 주소죠. 5개의 정수를 가지는 어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트는 그냥 정수죠. 그랬을 때 이 안을 봤을 때 이 G가 포인터죠. 사실은 어레이의 이름, 디지트가 이제 인덱스로 돼서 왔는데 이게 이제 GCC에서 볼 때는 이 G가 RDI로 넘어가고 디지트가 RSI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얘의 어셈블리에 해당하는 걸 보면 이 의미는 우리가 General Address Calculation에서 RDI, 이 G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디지트 RSI가 인덱스가 되는데 사이즈가 4바이트니까 4가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RDI 더하기 요거죠. 요거. RDI 더하기 4 곱하기 RSI로 해서 실제 이 어레이의 최종 인덱스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move L 그랬는데 이게 L이 이제 더블이죠, 더블. 16비트 기준으로 더블이니까 이제 32비트. 여기에서 이제 그 32비트, 하위 32비트만 읽어서 이제 AX, RAX의 이제 하위 32비트 레지스터에다가 이제 옮겨 놓는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C 언어를 보고 해당 어셈블리와의 매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GCC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뭐 또 다른 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C increase라서 뭐 보면은 포루프가 있고 여기 G 랭의 5까지 0부터 4까지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그 각각의 어레이에 있는 정수죠. 각각의 Z0부터 Z4까지가 4까지 내용을 일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i는 이제 루프 컨트롤 변수로서 이 안에 선언이 되어 있지요. 얘를 이제 어셈블리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AX를 0으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i가 아마 초기화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점프합니다. L3로 점프했더니 compare를 합니다. RAX가 4인지 여기서 이제 0부터 4까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RAX에서 4를 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below or equal, 그러니까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직 4가 안 된 거니까, 또는 4인 경우 루프로 가서 여기 해당하는 이 연산을 하는 거죠. 이 연산은 이제 C의 i는 여기에서 이제 C가 RDI로 넘어왔으니까 RDI가 Z가 되고 i는 이 안에서 만들어진 인덱스죠. 그래서 인덱스는 이제 여기서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0일 거고 그 다음에 1일 거고 2일 거고 3일 거고 4일 거까지 가는데 정수가 사이즈가 4바이트니까 이제 4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increase i를 1 증가시키고, 이걸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컨트롤의 do while 루프죠. 그래서 jump to the middle, 중간으로 뛰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초기화를 해놓고 조건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루프 계산을 하는 거죠.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 디멘저널 다차원 어레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고, 여기서는 이제 네스티드 어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2차원, 3차원 뭐 이렇게 어레이로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2차원 어레이, 그래서 2차원 어레이를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행렬로 보고 행과 열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보면 이제 첫 번째 게 로우 행의 개수, 두 번째 게 컬럼 열의 개수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레이의 총 사이즈는 이제 행렬에서 봤을 때 이제 행렬의 엘리먼트의 개수, 그래서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를 곱하고 각각의 엘리먼트가 몇 바이트를 차지하는지, 여기서 이제 이게 정수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4바이트가 될 거고, 실수라고 한다면 8바이트가 될 거고, 기본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메모리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1차원이죠. 1차원으로 쭉 나열된 거니까 이런 2차원을 이제 1차원에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여기서는 행을 먼저 마치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행 먼저 쭉.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는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네스티드 어레이 example을 보면은 pCount가 4입니다. 그래서 zipdig는 앞에서 봤던 그 zipdig죠. 여기서 보았던 이 zipdig고 type definition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zipdig가 pgh의 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얘 pgh의 pCount가 어레이인데 이 자체가 또 어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차원 어레이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pgh만 보면은 이게 4지요. 그러니까 4개
pgh 0부터 3까지 4개의 어레이인데 그 어레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어레이들의 시작 주소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2차원 어레이 매트릭스라고 봤을 때 시작 행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레이는 pgh. 그러니까 pgh0은 76을 가리키고 있고 pgh1은 96을 가리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시작 주소를 이 어레이들이 저장되어 있는 1차원 어레이의 시작 주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마치 하나의 새로운 어레이 네임처럼 간주될 수 있죠. 어레이 네임은 그 어레이의 시작 주소 상수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걸 독립적인 이제 4개의 어레이로 1차원 어레이로 봤을 때 각각의 어레이의 시작 주소가 이 pgh 0부터 0, 1, 2, 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pgh에 있는지 예를 들어 여기서 pgh4라고 되어 있으면 pgh4는 없죠. pgh3가 마지막이죠. pgh3의 두 번째라 그러면 pgh3의 2, 0, 1 사실은 1이죠. 1. 그래서 이제 5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pgh의 4라고 했다는 얘기는 뒤에 5개짜리 1차원 어레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pgh4는 5개짜리 1차원 어레이의 어레이 이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pgh4는 그렇게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제 이걸 시어나 문법에 익숙한 학생들은 뭐 직관적으로 보일 테고요. 그래서 이제 로우 벡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앞에 로우만 떼어낸 그래서 이제 r이니까 여기 r-1까지죠. 0부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a고 여기서는 ai를 표현해야 되니까 a 더하기 여기가 요만큼 지나서 그럼 요만큼의 개수는 뭐냐? 여기가 이제 각 컬럼에 C개가 있죠. C개의 엘리먼트. 컬럼이 아니라 로우죠. 로우가 있고 컬럼에. 그렇죠. 그래서 4바이트짜리 C를 한 다음에 이 i는 이제 로우죠. 0이면 이제 이쪽이 되는 거고 i가 1이면 이제 이쪽이 되는 거죠. 1이면 이제 C 곱하기 4 요만큼 넘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드레싱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첨자를 가지고 어드레싱을 하는 이유는 C 언어 표현에 이렇게 2차원 어레이로 표현되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셈블리에서는 저 주소를 실질적으로 1차원 어레이의 메모리를 보고 주소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소를 우리가 매핑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GCC가 C 언어를 어셈블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만 파라미터로 넘겨졌고 pgh는 따로 안 넘겨졌는데 이건 글로벌로 선언이 됐나요? 어쨌든 인덱스로 해서 얘가 리턴하는 거는 이 인덱스에 따라서 각 행의 시작 주소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셈블리로 봤으면 인덱스가 RDI로 넘겨졌기 때문에 이제 RDI 이제 이건 앞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죠. RDI 더하기 RDI 곱하기 4. 그래서 RDI 곱하기 4는 2의 2승이죠. 4가. 그래서 2비트 레프트를 하면 실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DI를 한번 더하기 하면 되니까 더하기하고 2비트 레프트를 이용해서 이제 인덱스에 5를 곱한 결과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GH는 이제 이 전체 어레이의 시작 주소죠. 그 시작 주소를 인덱스로 놓고 이번에는 이제 이 RAX가 5 곱하기 인덱스가 들어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4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덱스 곱하기 20이 되는 거죠. 여기서 4를 곱한 이유는 요 개수가 그러니까 요 각 그 엘리먼트의 사이즈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를 곱한 거죠. 그리고 5를 곱하게 된 거는 앞에서 봤듯이 이 엘리먼트가 5개인 거죠. 4바이트짜리가 5개. 그렇게 해서 이만큼을 한 번에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PGH 인덱스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자체는 어레이의 이름이다. 즉 5개의 정수를 가진 1차원 어레이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PGH 더하기 인덱스 대 20으로 한다는 얘기는 20이 5개의 정수의 사이즈를 나타낸다. 그래서 PGH에다가 다음은 이만큼씩 넘어가는 거죠. 20 곱하기 인덱스. 인덱스가 0일 때는 여기, 인덱스가 1일 때는 여기, 인덱스가 2일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 코드 어셈블리에 가서 보면 얘를 이제 이 어레이를 인덱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기에 요거죠. 여기에 인덱스다. 여기에 요거고 4 곱한 게 요거죠. 그래서 총 요와 같이 이제 어레이를 인덱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특정 엘리먼트 하나, 즉 정수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를 찾아와야 되죠. 이게 몇 번째 행인지, 몇 번째 행의 시작인지를. 그게 여기죠. 여기 앞에서 봤던. 그 다음에 j 곱하기 4. 이게 이제 몇 번째 엘리먼트인지, 각 행에서 몇 번째 엘리먼트인지. 그게 이제 j죠, j. 또 여기도 엘리먼트도 이제 정수니까 4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4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토탈 이런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2차원 어레이의 특정한 정수를 억세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수라는 말은 없지만 특정한 타입인데 여기서 예를 들기는 이제 정수로 예를 들었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다시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으로 엘리먼트를 억세스하는 건 메모리 억세스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똑같이 요겁니다. 요거 5 곱하기 인덱스가 여기서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RSI에다가 RAX 요거를 그대로 넣고 그 RSI에다 다시 4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4를 곱한 게 되겠죠. 4, 5, 20. 그리고 이제 PGI를 더하고, 여기서 이제 dig가 더하기 할 때 RSI에 dig가 들어와 있죠. 여기 RDI, RSI인데 RSI에 dig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더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여기 5 곱하기 인덱스에다가 dig가 더한 게 되고, 그 RSI에다 4를 곱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다도 4를 곱해주고 여기다도 4를 곱해주는 이제 이와 같은 연산을 한 거죠. 이걸 다시 풀어보면 이제 이거죠. 그래서 20 곱하기 인덱스는 인덱스에 따라서 몇 번째 행이냐가 결정이 되고, dig에 따라서 그 행에서 몇 번째 엘리먼트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2차원 어레이의 정수를 억세스하는 방법이 어셈블리로 인덱스 어드레싱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C 언어를 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셈블리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레벨 어레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보이는 어레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CMU MIT U12는 동일합니다. 1차원 어레이. 정수 5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어레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MU MIT U12는 이제 어레이의 이름이 되고, 어레이의 이름은 어레이 시작 주소죠. CMU MIT U12는 이 어레이의 정수 5개 엘리먼트의 시작 주소죠. 그래서 결국 CMU는 16을 가리키고 있고 MIT도 여기 36, U12도 5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개의 포인터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포인터 상수를 초기화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유니브라고 하는 어레이는
3개죠. 0, 1, 2, 3개인데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그러니까 MIT, CMU, UCB가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상수니까 그 포인터 상수들의 어레이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유니브라고 하는 어레이를 보면 어레이 엘리먼트가 3개고 각각이 포인터인데 포인터를 따라가 보면 정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수의 시작이죠. 얘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포인터이다 보니 실제로 어레이로 선언될 때는 뭐 어드레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뭐 할당이 됐는데 포인터는 이제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이 포인터 주소의 포인터 어레이의 주소입니다. 160, 168 메모리 주소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C 언어로는 get univ digit. 그래서 그 이 멀티레벨 어레이인을 구현한 이 univ라고 하는 정수 포인터들의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인덱스를 해보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size t라고 하는 타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앞에서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많이들 쓰는 이제 데이터 이제 나중에 디파인 된 거죠. 베이직 데이터 타입은 아니라 보통 이제 헤더 파일에 디파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include에서 쓰는 헤더 파일 안에 얘는 이제 size t라고 하는 타입이고요. unsigned 인티저를 나타내고 32비트에서는 4바이트를 정수 할당해서 썼고 64비트에서는 이제 8바이트를 할당해서 정수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수형 변수인데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이게 32비트에서 돌아가면 4바이트가 할당이 되고 64비트에서 돌아가면 8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int, long int 이렇게 안 써줘도 뭐 자동으로 이제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쓴 거죠. univ index digit에서 지금 이제 2차원 어레이처럼 액세스를 해서 값을 리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래 어셈블리로 보면은 RSI가 지금 디지트가 RSI로 왔고 인덱스가 RDI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RDI에다가 8을 곱하게 됩니다. univ를 시작으로 해서 RDI에다 8을 곱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RDI가 이제 인덱스이니까 8을 곱했다는 얘기는 얘가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 RDI 인덱스가 포인터 변수죠. 이게 RDI로 왔으니까 포인터 변수는 이제 8바이트를 차지하니까 그거를 RSI에다가 더했습니다. RSI는 아까 Shift Left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디지트니까 이 디지트에다 Shift Left 했다 두 번 했다는 얘기는 2비트 4를 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지트에다 4를 곱한 연산이 됩니다. 4를 곱한 이유는 여기 정수니까 디지트 4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univ index를 해서 요 값이 포인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univ index 하면 요 값이죠. 그래서 요 값을 따라가 보면 여기죠. 여기에서 다시 이 주소를 이렇게 증가시킨 거죠. 얘네는 이제 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보니까 디지트가 1이면 0이면 그대로 있고 1이면 4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AX로 가져와서 리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일단 포인터 변수 여기죠. 여기에 지금 메모리를 한번 액세스를 한 거죠. 포인터 변수를 한번 액세스함으로써 요 메모리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한번 액세스해서 그걸 레지스터 CPU로 가져온 다음에 그 CPU에 있는 RSI에 있는 값을 가지고 메모리를 또 한번 액세스해서 다시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로 가져온 거죠. 이게 간접 어드레싱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두 번 어드레싱을 하게 됩니다. 얘가 한 번 어드레싱해서 포인터 주소를 가져오고
또 이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또 한 번 메모리를 어드레싱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모리를 2번 어드레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해온 내용이 CPU가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들끼리 계산을 할 때는 상당히 빠르지만 CPU가 이제 메모리를 한번 액세스를 해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계산을 하려면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CPU 내의 레지스터 액세스 타임보다 상당히 깁니다. 메모리는 느립니다.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제 PGH를 통해서 2차원 어레이, 즉 네스티드 어레이를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포인터를 이용해서 멀티레벨 어레이를 생각을 해 봤는데, 리턴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2차원 어레이처럼 보이지만 실제 얘가 이제 어셈블리로 옮겨져 가지고 계산을 할 때를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PGH가 이제 이 네스티드 어레이 시작 주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 2번의 연산 결과로 메모리를 한 번 액세스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멀티레벨은 뭐 곱셈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메모리를 한 번 액세스하고 2번 액세스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C 언어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두 번째 이렇게 멀티레벨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제로 어셈블리로 바꿔서 갈 경우에 메모리를 2번 액세스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 시간에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n×n 매트릭스의 일반적인 코드를 몇 가지 소개를 해놨는데, 여기는 n이 16으로 디파인이 되어 있고, 이제 fix 매트릭스라고 해서 n×n 매트릭스고 정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fix 매트릭스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가 됐죠. 그래서 a는 n×n의 정수이죠. 즉 16×16의 정수 어레이, 2차원 어레이가 됩니다.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 이 어레이 A의 크기가 16×16이고 정수이니까 이제 4바이트짜리가 16×16으로 있다라는 게 사이즈가 컴파일 타임에 어레이 크기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nij를 넣고 i에다가 n을 곱하고 j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덱스로 보면은 어레이로 보자면 여기 a가 있죠. a는 이제 정수에 대한 포인터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사용할 때 a의 1차원 어레이 식으로 인덱스를 정하는 게 이 매크로로 정했죠. 매크로는 가만히 보면은 ij가 이제 어레이의 인덱스죠. 근데 n인 거 보니까 각각의 엘리먼트가 n바이트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n바이트로 이루어진 엘리먼트를 2차원 어레이로 잡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런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제 1차원으로 매핑한 인덱스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는 2차원인데 실제적으로는 1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n하고 n이 결정이 되니까 이 크기가 결정이 확실히 된 건데, 얘는 실제로 크기가 확실히 결정을 해 놓지 않고 포인터로 받았기 때문에 이 차원이 베리어블입니다. 컴파일 타임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이내믹 어레이로 볼 수 있는데 포인터로 어레이를 취급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걸 인덱싱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경우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이제 어레이로 보이는데 이 n이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 n에 의해서 이 어레이 사이즈가 결정이 되니까 이것도 n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실행시켜 봐야 어레이의 사이즈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그대로 어레이를 인덱싱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 GCC에서는 이런 걸 지원을 안 했다가 이제 최근 GCC에서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걸 지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앞에서 봤던 이제 16×16 매트리스 액세스하는 방법.
요 얘기죠. fix matrix A size ij로 되어 있는 거. 네. 요거입니다. 요걸 억세스하는 방법. 뭐 최종적으로는 뭐 A를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파라미터가 3개가 왔는데 이게 RDI, 이게 RSI, 이게 RDX로 주어지죠. 여기서 A가 RDI, I가 RSI, J가 RDX. 그래서 이제 RSI에다가 Shift Left 6비트, 2의 6승, 그러니까 64를 곱한 게 되죠. I에다가 64, RSI니까. 그 다음에 그 RSI를 RDI에다 더합니다. RDI는 매트릭스의 시작 주소죠. RDI가.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시작 주소, 어레이의 시작 주소입니다. 어레이의 시작 주소. A에다 64, I에다 64를 곱한 얘를 더하죠. 그리고 세 번째, RDX. RDX는 이제 J입니다. J에다 4를 곱했죠. 4는 이제 정수이기 때문에 4바이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컬럼의 인덱스가 되니까 4를 곱한 거고, 그 다음에 RDI가 누적된 게 64i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 컬럼이 16개입니다. 16 by 16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로에 16개의 엘리먼트가 있죠. 그런데 하나의 엘리먼트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짜리가 16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4바이트죠. 그래서 i가 0일 때는 시작이고 i가 1일 때는 64바이트만큼 다음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행에서 이제 몇 번째 컬럼에 오는 거냐가 이제 J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 한번 억세스한 걸로 이렇게 해서 실제 어셈블리에서는 C 언어의 이 논리적인 2차원 어레이를 어셈블리에서 1차원적으로 이런 인덱스를 이용해서 억세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는 C를 16으로 놨는데 이번에는 이제 컬럼이 n개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n by n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n by n. 이제 n의 입력을 받아봐야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정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상황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RDI, RSI, RDX, RCX 네 개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RDX 즉 I죠. I RDX가 I입니다. I를 RDI는 N이죠. N. 그래서 I하고 N을 곱해서 그렇죠. 컬럼의 개수가 그러니까 행열에 있을 때 이게 n by n이 n개니까 이걸 일단 곱한 거죠. n이 뭔지는 모르지만 곱해서 RDI에다 저장을 시켜놓고 그 RDI에다 4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행의 엘리먼트의 개수가 n개니까 거기에 각각이 정수니까 4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4가 n 곱하기 i에다 4가 또 곱해지는 게 이 부분이고 앞에 RSI는 요 A죠. A의 어레이의 시작 주소가 넘겨져서 이렇게 더해진 거죠. 이게 RAX에 저장이 됩니다. 요 어드레스 인덱스가. 그 다음에 RCX가 이제 J죠. J에다 4를 곱하는 거는 이제 그 위에 것까지로는 이제 몇 번째 행이냐가 결정이 되고 그 행에서 몇 번째 컬럼이냐를 따져야 되니까 그 J를 가지고 몇 번째 컬럼인지를 가지고 컬럼에서도 이제 정수 단위로 움직이니까 4바이트씩 주소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요게 반영이 되니까 4 곱하기 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브이니까 간접 어드레싱으로 메모리가 억세스해서 이제 최종 정수 하나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n by n 매트릭스 억세스입니다.